중에서 이제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앞전에 했고요. 오늘은 뜨거움과 차가움을 섞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을 섞어라.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이라고 하는데 설득의 심리학에는 나쁜 경찰관과 착한 경찰관이 등장해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나쁜 경찰관이 와서 야, 너 진짜 나쁜 놈이지. 너 이렇게 하면 징역 10년이야. 제대로 불어. 막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막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착한 경찰관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야, 내가 보기에는 너 진짜 잘못 걸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너는 이렇게 나쁜 의도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잘 쏘부만 보면 너 10년 받을 걸 5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열게 해서 동화시키게 만든대요. 그러면 그 피의자가 아, 나 착한 경찰관 믿고 그래, 불어야지. 그래서 모든 걸 다 분다고 하거든요. 이게 나쁜 경찰관과 착한 경찰관이 교대로 들어가서 사람을 흔드는 방법. 이게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데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체온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순환이 되는 것처럼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면 섞으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메리 스트립이 나왔는데요. 그 메리 스트립이 연기를 할 때 사실은 대본에는 굉장히 분노 폭발,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써여 있었는데 메리 스트립이 매번 화를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지 않다. 차라리 늘 차가운 성격, 굉장히 조용한 성격에서 말투를 섞으면 훨씬 더 그게 더 캐릭터가 살아난다 해서 메리 스트립이 재창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질적이고 수시로 고함을 치는 캐릭터로 그려졌으나 메리 스트립은 다르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큰 소리 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낸다. 이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메리 스트립은 모든 영화인이 함께 일하고 싶은 배우라고 할 정도로 영화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본가가 메리 스트립이 캐스팅 됐다는 얘기에 울음까지 터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익숙함과 낯섦을 섞으라고 합니다. 나영석, 봉준호처럼. 그래서 30억 대 영몽자가 된 나영석, 직장인이지만 이직을 하면서 이적 제의로로 25억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뻔한 것들을 충동시켜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아요. 전혀 다른 극과 극의 사물을 일부러 꽝하고 부딪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가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분은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 이제 이게 판권이 판매되어 리메이크될 정도로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유행을 시켰고요. 봉준호 감독은 국민 엄마 김혜자 씨를 굉장히 국민들이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로 남게 하지 않고 김혜자 씨 속에 사이코, 미친 여자라고 하는 부분을 끌어내서 충돌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더라고 하는 영화도 봉준호 감독이 그래서 김혜자 씨한테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혜자 씨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극복했다고 그분이 인터뷰에서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 아이와 어른을 섞으라고 하거든요. 피터팬을 상대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동화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는데 여기는 아이들은 잘 모르는 어른들의 명품 브랜드가 줄줄이 나오는데 샤넬, 구찌 이런 게. 그런데 신데렐라도 사실 드레스 지금 와서 보면 이런 걸 입었겠죠. 라고 생각하면 공감이 되고요. 아기 삼형제 이야기도 재해석했어요. 첫째 돼지는 철거 구조로, 둘째 돼지는 유리로, 셋째 돼지는 벽돌과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이탈리아 작가 스티븐 고아나치아가 쓴 동화책이 다시 재해석돼서 나왔는데 첫째 집은 프랭크 게리의 게리하우스, 둘째 돼지 집은 필립 존슨의 글래스하우스, 막내 돼지의 집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 요 3가지를 섞어서 책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공공의 적인 늑대를 뭐 몰아내는 그런 동화책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래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썼대요.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옛날 이야기나 이런 그 동화의 고전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낙수장 보이시죠? 유명한. 이 그림책에 실제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재능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30인에 뽑힌 이분, 이 다카시. 다카시는 굉장히 피겨, 영상, 만화, 게임, 픽션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파고들고요. 연예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렇게 끌어다가 쓰기 되게 하고 싶은 그런 예술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누이빅동도 이 무라카미 다카시의 이 그림과 여러 가지를 갖고 와서 잘 팔리는 아티스트를 데리다가 이렇게 콜라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처럼 말하면 심오하게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살아남은 캐릭터 중 유독 조숙한 꼬마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짱구, 그 다음에 19금 테디베어의 인형, 그 다음에 심슨 가족의 이런 부분이 아이처럼 말하면 심오하게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상 자세한 건 믹스책에 나와 있고요. 이 저자가 브랜드보이가 100번 넘게 읽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지셔닝이라는 책인데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가 1981년에 출간한 마케팅 바이블인데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몇 문장, 한 문장을 꼽으라면 소비자 머릿속에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고 그 사다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다리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100번을 넘게 읽은 이 저자가 생각하는 게, 섞자, 믹스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포지션 책을 읽다 보니까 포지션 책이 굉장히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인 브랜딩, 나의 개인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좀 놀라웠습니다. 거기에 소비자 머릿속에 포지셔닝이 딱 되어 있으면 내가 1이든 2이든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부분이 차별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들었고요. 요약 정리하면 우리가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려면 첫째,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서를 하고 이런 모든 하는 행위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브랜드, 나다움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가 기초에 깔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새벽에 와서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특강을 듣고 그리고 사물을 관찰하고 감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라고 합니다. 네이밍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즉각 바로바로 내가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섞으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3%만 추가라고 합니다. 사실 기억할 만한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사실 모방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그게 표절이고 사실 그냥 필사도 우리 사실은 모방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물을 3%만 바꿔도 새로운 창조물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송정희 회장이 하신 방법인데 날마다 300여 개의 낱말 카드에서 3개를 무작위로 뽑아서 섞어가지고 1년에 무려 250건의 사업 아이디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만의 키워드를 갖고 그 키워드를 조합하고 그걸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어떻게 접목시킨가를 예의주시 관찰하면서 그걸 3%만 새롭게 변형해서 창조를 한다면 저는 저희 똑같이 천대처럼 그렇게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처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글 길었습니다. 네.